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난주 뵀는데. 그렇지만 저는 장로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오늘 미국을 일단 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영어 쓰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지난 1월 12일 방송에서 장로님께서 대법원이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 시비를 심의하기로 결정한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 지난 지금 말씀하신 구두 변론이 진행이 됐고요. 또 그 변론을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실 때 사실 이 이슈를 왜 여기 미주 복음 방송에서 다루냐 하고 말씀하실 때 분열된 미국이 연합되는데 이 이슈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주셨는데요. 그동안 한 달 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구두 변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대선은 참 법원들이 검사들이 바쁩니다. 너무 바쁘네요. 오늘도 보면은 트럼프 후보에 관련해서 뉴욕주에서도 조지아주에서도 재판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양 후보들의 양 정당의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미국이 정말 분열돼 있구나. 너무나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목요일 날 지난주 방송 바로 전날 연방 대법원에서 콜로라도 주의 대법원이 트럼프는 대선의 후보 자격이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득표지에서 트럼프를 후보로서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결정한 그 결정에 대해서 전에 그때 방송을 이것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그런 판결은 이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택할 투표를 통해 선택할 권리를 뺏어가는 그런 이제 판결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연방 헌법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이유로 후보를 자격을 이제 박탈하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데 한 주 대법원이 이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이 국가의 주인인 유권자들의 권리를 선택할 권리를 뺏어간 잘못된 판결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콜로라도 주가 그런 판결을 내린 이후에 메인주에서도 정무조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도 아니고 주 대법원도 아니고 의회도 아니고 한 이제 정무조 장관의 자격으로 이제 트럼프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아마 연방 대법원이 보통 이제 어떤 이슈를 다루기를 결정하는데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리기도 하지만은 이번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예외적으로 빠르게 이제 이것을 다룰 것이고 그리고 판결도 굉장히 빠르게 내릴 것이고 그리고 판결도 거의 전원일치 로 이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연방 대법원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구두 변론이 있었죠. 구두 변론은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구두 변론이 있기 전에 양측에서 서면으로 한 50쪽 정도 페이지 정도로 이제 자신들의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법원에 신청한 쪽에서는 상대 쪽에서 내온 이제 서면 변론을 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이제 브리프를 다시 한번 제출하고 그래서 이제 이 구두 변론이 있기 전에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은 양쪽에서 제출한 서면으로 제출한 변론을 다 읽고 어떠한 논리로 법적인 논리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오는지를 알고 이제 그 자리를 참석하는데 보면은 이제 보통 한 60분에서 90분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더 길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미 서면으로 서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구두 변론 때는 양측에서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대신에
양측에게 그 대법관들이 직접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말이 서로 오가는 거의 정말 변론하다시피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이 이루어지는 토론보다는 이제 변론이 이루어지는 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쭉 그걸 다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양쪽의 주장이 상당히 이제 다릅니다. 한쪽은 이제 콜로라도주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나온 그 변론팀에서의 주장은 트럼프 후보가 국가의 반란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 적어도 우리가 있는 콜로라도주에서는 이 대법원 이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후보로서 이름을 못 올리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했고, 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그들이 법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무리의 성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도 과연 한 개의 주가 대통령을 이 나라 전체에 대통령을 뽑는 그런 그 이 대통령 선거의 후보에 대해서 이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할 그런 근거가 무엇인지 네. 그거에 대해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보면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이 대법관들과 이 9명의 대법관들과 그리고 양쪽에 있는 그 양쪽을 대변해서 나온 그 변론하시는 분들과의 굉장히 좀 치열한 그런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9명의 대법관 중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한 6명 정도는 이제 그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3명은 그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네. 보통 이제 이런 그 양 정당이 좀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이슈들이 이제 올라오면은 6대3 정도로 혹은 5대4 정도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더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대법관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추가 질문을 하는가 이게 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 대법관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대각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들이 그 구두 변론을 듣고 예측을 하죠. 네. 그 구두 변론 시간에 대법원대 하는 발언을 그 대법관들이 하는 발언을 듣고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예측을 한 것이 아마 이 사항은 대법관인 이 로버츠 이 대법원장이 아마 그 저런 이치의 그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이슈를 트럼프에 관련된 이슈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에 관련된 이슈라는 것은 이 콜로라도주가 트럼프는 그 2020년 1월 6일 날 의사당 진입 사건의 주동자라고 네. 그래서 국가에 대한 반란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후보 자격을 박탈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굉장히 좀 퓨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이 대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순수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의 그 레거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판례는 이번에 이 다루는 이 사건은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 대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화를 하지 않은 그런 판결, 네. 순수하게 법적인 그 측면에서의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만장일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변론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슈는 트럼프 개인에 대한 이슈가 아니고 이 이슈는 과연 50개 주로 이루어진 이 나라에서 한 개 주가 연방 전체, 나라 전체의 이 대표를 뽑는 대통령을 뽑는 이 선거에 있어서 과연 그 대통령의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자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한 개 주에게 주어지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슈로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변론에도 들어보면은 대법관들의 생각이 다들 콜로라도주의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이 상당히 변론이 예외적으로 길었지만은
굉장히 그 대법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마 굉장히 바쁠 겁니다. 대법관들이 이 판결문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문이 그 다 작성이 되는 대로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죠. 한 뭐 제가 볼 때는 두세 주도 안 걸릴 것 같은데 2월 내에 그 판결이 나올 것 같아 신속하게. 그러면서 저는 최악의 경우는 8대1 그리고 9대0 만장일치로 판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우리가 그 이 미국을 United States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state라는 것은 한 주,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로 치면은 도 이런 것이 이런 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한국은 그 이제 미국은 그 각 주가 굉장히 독립적인 그 운영을 하고 네, 한 그리고 나라처럼. 그리고 네. 그 각 주마다 생각하는거나 선호하는 것이 다들 그렇죠. 틀리죠, 네, 다르죠. 예, 그래서 그리고 각 주마다 주 헌법이 있고 마치 국가같이 주 헌법이 있고 이 3부의 정부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 한국에서 우리가 치는 경상도, 전라도 이런 도하고는 개념이 아주 틀리죠. 네네. 그래서 마치 50개의 국가가 저는 준국가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는데 50개의 국가가 연합해서 이룬 나라가 미국이 한 나라를 이룬 이제 그런 United States라는 표현을 이제 그러니까 state라는 그 영어 단어도 그 S 첫 글자인 S자를 대문자로 쓸 경우는 이제 그는 국가를 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he state 그럴 때는 이제 그래서 이 과연 이제 물론 이제 각 주마다 각 주의 그 대표로 출마하는 그 주 의원이라든지 주지사라든지 그런 그 각 자기 주에 관련된 선출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에 대한 후보에 대한 그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각 주가 할 수 있는 거죠. 자신들의 그 각 주의 이제 의회가 그렇죠. 법을 네. 만들어서 혹은 그 주에 있는 헌법에 의해서 그 주에 그 여러 가지 그 선출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자격을 그런 식으로 결정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과연 한 개 주가 이 50개 주가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이 연방 정부의 대통령 이 선출직인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그 후보를 연방 선거의 후보를 각 주가 그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자격이 있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이슈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들으면서도 참 재미있었던 것은 진보 성향에 있는 세 분의 그 대법관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상당히 비판적으로 그 콜로라도의 그 판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드러내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것은 9대 그 만장일치 9대 0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질문 나온 질문들 가운데 보면은 아니 한 개 주가 혹은 각 주가 대통령 이 연방 선출직인 대통령 선거에서 그 후보 자격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박탈을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몇 개 남지 않은 주에서 대통령 연방정부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예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리고 이것이 선례가 되면은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선거 때마다 각 주가 이제 이것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선례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콜로라도 주가 그 얘기한 대로 아니 그러면은 국가 전복이라 이 반란죄라는 내란죄라는 네. 이제 그런 그 올무를 씌웠는데 그건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 그러게요. 예? 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6건의 기소를 받고 재판을 받고 했지만은 그렇게 그 싫어하는 현 정부도 트럼프를 싫어하는 현 정부도 트럼프에 대해서 내란죄로 기소한 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란죄로 없었다고. 기소해서 그 유죄를 받을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주장을 하지만은 그리고 탄핵을 재판을 통해서 계속 이 내란 범이라고 트럼프를 주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법정에서 그런 판결을 내릴 만한 그런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만일 이 연방정부 선출적인 대통령의 후보에 대해서 후보 자격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면은
그 연방의 의회가 나서서 법을 만들든지 해서 결정할 일이지 어떻게 그 한 주인 콜로라도 주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 무엇을 근거로 너희들이 이 트럼프가 내란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에 말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대법관들이 이제 하는 걸 이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 굉장히 그 대법관들이 이 사항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잘 인식을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지금 네. 이제 그 콜로라도주에서 메인주에서 그러니까 또 상대방의 반대쪽에서는 또 뭐 이렇게 반대적인 그 각 주마다 이제 반대적인 입장을 내기도 하고 또 한 열 몇 개 주는 추가적으로 트럼프의 후보 자격을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주에 있는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위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의 권리를 뺏어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러니까 대법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이 지금 잘 깨어서 보셔야 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한 표를 잘 행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정말 주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그다음에 이 판결을 앞으로도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 이렇게 일을 이렇게 나서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혼란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혼란이 네. 그리고 다행히 그 대법원장이 굉장히 그 대법원의 그 역할을 굉장히 이렇게 정치화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퓨어하게 법적인 그런 그 헌법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이슈를 다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다른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잘 이제 수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이슈는 조만간에 2월 전에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지금 뭐 계속해서 법적인 그런 사항들은 계속 이제 그 재판들은 일어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러게요. 올해 선거는 굉장히 길고 역사에 유례 없이 길고 굉장히 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피곤할 수도 있는 네.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그 언론들이 보도하는 그 내용만 봐가지고는 참 판단하기 힘든 이제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신문 기사를 보면 사실 타이틀만 보고 저희들이 그냥 바로 판단해 버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고요. 예. 사실 장로님께서 한 달 전에 이 얘기해 주실 때 예. 그리고 정말 한 달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저는 사실 미국을 읽다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예. 앞으로도 귀 기울여 주셔서 좀 이렇게 이 흐름을 잘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로님 다 같은 날에 저 또 발표된 바이든 기밀 문서 특검 발표가 또 있었죠. 그 얘기도 저희가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를 당한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에서 기소를 여러 건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 기밀 문서를 대통령직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갔다. 네. 그리고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돌려주지 않는다. 알았다. 이제 그런 이유로 양쪽에서 법무부와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변호사팀이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습을 해서 FBI 이 중무장을 한 FBI 요원들이 아주 많은 숫자가 그 트럼프의 그 플로리다 주에 있는 집을 습격을 해서 이제 많은 그들을 압수를 했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 바이든 대통령도 상원의원 때 혹은 부대통령 때 상당히 많은 그 기밀 문서를 가져간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그러면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냐? 왜 한쪽은 기소를 하고 한쪽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은 바이든의 그 이제 똑같은 이슈니까 국가 기밀 문서에 네. 대한 것인가? 그런데 사실 국가 기밀 문서를 전직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가지고 간 것은 뭐 거의 모든 대통령이 그렇게 해왔고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로 자신들의 그 회고록을 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기밀문서라고 이제 클래시파이 하고 안 하고를 하는 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것을 기밀문서를 이 문서는 국가 기밀문서라고 하는 결정하는 것도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거는 더 이상 기밀문서가 아니라고 디클래시파이 하는 것도 대통령이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전직 대통령 뭐 레건 대통령도 그랬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모든 대통령들이 자신들이 퇴임하면서 자신들이 그 쏜 그런 여러 가지 그 회고록? 일기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문서들을 회고록을 작성하는데 조금 더 그 사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은 대통령이 아닌 시절에 그러니까 상원의원을 오래 했고 부대통령을 8년 했는데 상원의원과 부대통령 시절에 기밀 문서를 이제 가져간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특검을 이제 그 임명해서 한 1년 동안 조사를 받았죠. 네. 특검이 우리 한인 2세 로버트 허시죠. 네. HUR 이제 last name인 아주 그 똑똑한 분입니다. 과거에 검사장을 지냈고 그 이제 개인 변호사로 돌아간 일반 변호사로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 그 바이든 이번 그 기밀 문서 건에 대해서 특별 검사로 임명을 받고 1년 동안 이제 조사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그 대법원이 이 트럼프 건에 관련해서 콜로라도 건에 관련해서 판결을 내린 같은 날 네. 그 1년 동안 수사한 그 내용을 이제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신들이 1년 동안 조사하면서 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때 부대통령 때에 많은 기밀 문서를 가져갔는데 여러 곳에 흩어져서 보관돼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나 유니버시티 델레웨어나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뭐 이렇게 연구소 비슷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집에도 그러니까 델레웨어에 있는 집에도 그리고 버지니아에 있는 집에도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이제 여러 비밀 문서들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일부는 실수로 그렇게 된 것 같고 일부는 의도적인 것 같다. 그리고 이 백악관에 직접 들어가서 수사관들이 특검팀이 들어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5시간 동안 이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판단은 이분이 너무나 나이가 연로해서 기억력이 굉장히 약하고 네. 또 어떨 때는 기억을 잘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건은 기소를 불법을 한 것은 맞지만은 물론 실수한 것도 있고 그러나 불법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건에 비교하자면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법무부에 이렇게 요청한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이분이 너무나 그 기억력이 약하기 때문에 또 혹은 잘못된 기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할 경우에 배심원들이 이분을 동정표 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이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가 네.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 발표는 어떤 효과를 줬냐면은 대선에 다시 그 입법안 출마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노령화되어 있고 기억력이 약화되어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그런 이제 식의 그렇죠. 이제 네, 발언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날 바로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죠. 네, 나와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특검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니 너희들이 뭔데 나의 기억력에 대해서 나의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느냐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 나는 기억력이 말짱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으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변호를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공화당 측 하원 이 법사위원회에 대해서 이분을 그 특검인 로버트 허를 이제 공청회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곧 나와서
그들이 조사하면서 본 바이든 혹은 그런 여러 가지 글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더라도 아마 TV도 이제 중계를 하고 그러겠죠. 이제 그럴 텐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지금 고민에 빠지게 되죠. 네. 이게 자신의 정당의 대선 후보로 지금 나와 있는 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 대통령의 2기에 그 임직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정당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인디펜던트나 공화당 쪽의 사람들은 거의 90%가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70% 이상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름 되면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각 정당의 후보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외에는 지금 도전하는 사람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고민에 빠지죠. 아니 이렇게 되면은 보나마나는 지게 되는 그런 이제 선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논리들이 나오고 있죠. 전에는 민주당 밖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요즘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이 바이든의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이제 표면화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전당대회 직전이나 혹은 전당대회 때에 이 후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대체를 할 수 있는 그 후보가 누구냐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대체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이 이 전에는 민주당 밖에서 그런 관점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에부터 있었는데 정작 본인은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그런 그 캠페인을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싶지도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요즘 미셸 오바마가 발언하는 것을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아주 국가를 위해서도 안 좋은 일인 거야. 굉장히 심한 표현을 쓰면서 그런 발언을 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만일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대처가 되면은 캠페인 거의 안 하고 바로 이제 이 후보도 되지만은 이제 선거로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미셸 오바마도 아마 관심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도 지금 물론 이제 바이든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해리스는 이런 그 바이든의 노령화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때마다 나는 대통령이 될 준비가 돼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제 부대통령 그 러닝메이트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질문할 때 이 러닝메이트 부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하다. 자격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해리스도 부대통령도 만일에 그 고령화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나는 대통령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런 것을 볼 때에 상당히 이번 대선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로님 오늘도 시간이 참 아쉬울 정도로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 미국의 대선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 차분하게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